ICT의 창시자 마이클 허들스톤이 말하기를 ICT의 다양한 이론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이것을 강조했는데요. 바로 오늘 영상에서 총 정리해드릴 PD 어레이입니다. 이 PD 어레이는 오고 가는 가격의 주요한 수준을 확인하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각 PD 어레이의 논리를 이해한다면 가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가 있어요. 이 7가지의 PD 어레이를 딱 핵심만 짚어서 설명드릴 텐데요.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 영상으로 기본적인 이론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고점과 저점은 주요 고점과 저점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하면 하나의 고점이 형성되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고 상승하면 하나의 저점이 형성됩니다. 고점 위에는 바이 사이드 리퀴디티 혹은 바이 스탑이라고 하는 매수 측 유동성이 만들어지고요. 저점 아래에는 셀 사이드 리퀴디티 혹은 셀 스탑이라고 하는 매도 측 유동성이 만들어집니다. 가격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한 거래자들은 고점이 돌파되면 손절하는 스탑 로스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 고점이 돌파되면 매수를 하기 원하는 구매자들이 발생하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유동성은 세력에게는 아주 좋은 연료가 됩니다. 세력은 고점에 모여있는 구매자들에게 저점에서 매수한 물량을 모두 판매하기를 원할 것이며 이것은 고점을 갱신하면서 주문을 손바꿈하는 유동성 수입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롱 포지션에 진입한 거래자들이 저점 아래에 스탑 로스를 설정하고 저점이 돌파되는 경우 매도를 하기 원하는 판매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진 유동성은 세력 입장에서 매수하기 좋은 상황이 되며 이것 또한 유동성 수입의 형태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고점과 저점은 주요 유동성 구간으로서 매매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더블럭은 세력의 주문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캔들을 의미하는데요. 주요한 유동성 구간에서 상승 직전의 음봉 또는 하락 직전의 양봉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상승 직전 음봉 또는 하락 직전의 양봉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주요 유동성 구간에서 발생하는 유동성, 즉 개인 투자자들의 주문이 충분한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림을 보면 주요 저점에 스탑 주문을 수입하고요. 해당 캔들을 장악하면서 상승하면 이 캔들이 오더블럭이 돼요. 오더블럭에서 스탑 주문이 수입되는 것은 저점에서 판매하기 원하는 판매자들과 매수를 원하는 세력 간의 주문의 손바뀜이 발생해요. ICT는 이것을 보고 오더 페어링이라고 합니다. 즉 오더 페어링이 되었다는 것은 세력이 충분한 유동성을 활용했다는 의미가 되며 반대로의 가격 전달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죠. 오더블럭을 벗어나는 확장에서 갭이 발생한다면 더 신뢰가 높은 오더블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어밸류 갭이 발생하는 것도 가격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내기 때문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오더블럭은 되돌림을 통해 가격이 도달하면 오더블럭을 지지하고 다시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락하는 오더블럭도 같은 원리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 설명했던 주요 고점이나 저점을 수입하면서 가격이 반전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신뢰 높은 오더블럭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리젝션 블록은 최고점이나 최저점을 형성하는 캔들의 꼬리가 긴 경우에 해당합니다. 꼬리가 길게 나타나면 이 꼬리는 하위 타임 프레임에서 상승하고 하락하는 캔들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저점의 캔들도 하락하고 상승하는 캔들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캔들의 긴 꼬리 부분은 우리가 하나의 오더블럭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캔들의 색깔은 상관이 없고요. 해당 이 몸통의 상단 부분 혹은 몸통 하단 부분에는 유동성이 발생하는 구간이므로 고점이나 저점을 갱신하여 유동성을 활용하지 않아도 가격이 반전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이 최고점을 형성하는 캔들 이전에 구분할 수 있는 고점에 형성된 유동성이
이 리젝션 블록이 만들어지면서 유동성이 활용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해당 유동성 구간에서 오더 블록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이 꼬리의 위치는 가격이 다시 되돌아왔을 때 가격이 돌파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이미 유동성의 손바뀜이 충분히 발생하면서 분배가 일어났기 때문에 알고리즘은 이제 반대편에 셀스탑에 있는 유동성을 활용하러 가는 것이죠. 반대로 저점에서의 리젝션 블록도 마찬가지로 같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페어 밸류 갭은 유동성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만들어집니다. 페어 밸류 갭은 3개의 캔들을 활용하여 구분하는데요. 하락하는 페어 밸류 갭을 한번 보면요. 여기 왼쪽의 캔들의 저가에서 종가까지는 가격이 상승한 거고요. 오른쪽의 캔들의 고가에서 시가까지는 가격이 하락한 거예요. 이 두 꼬리가 겹치지 않은 이 가운데 몸통의 부분을 페어 밸류 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하락하는 페어 밸류 갭은 매도 유동성만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상승하는 페어 밸류 갭에서는 매수 유동성만 제공되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은 공정하게 거래되지 못한 공간이라고 해서 공정가치 갭이 되는 것이고요. 알고리즘은 비효율적으로 거래된 공간을 다시 효율적으로 채우기 위해서 가격을 전달하려고 할 거예요. 비효율적으로 거래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먼저 페어 밸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페어 밸류란 공정가치를 뜻하죠. 공정가치의 사전적 의미는 일단 묻어두고요. 매수 측의 가격 전달과 매도 측의 가격 전달이 균형을 이룬 것을 뜻합니다. 세력은 가격을 전달할 때 공정가치를 형성하며 가격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데요. 그래서 가격이 확장을 만들어도 되돌림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상승하는 페어 밸류 갭이 있습니다. 여기에 페어 밸류 갭은 매수 유동성만 제공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세력 입장에서는 매도 유동성이 부족해서 가격이 밀려버린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매수가 될 수 없을 거예요. 매도 유동성이 충분해야지만 주문을 효율적으로 매수한 다음에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되돌려서 매도 유동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로 인해 만들어진 매도 유동성을 활용하여 비효율적으로 거래된 부분을 채우면서 부족했던 유동성을 활용하고요. 원래의 목적이던 상단의 DOL을 향해 가격을 전달하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캔들의 윗꼬리는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한 부분이고, 갭이 만들어진 후에 세 번째 캔들의 아랫꼬리는 하락하고 상승한 부분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꼬리의 부분은 아까 말했던 매수와 매도의 가격 전달이 균형을 잃은 공정가치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비효율적으로 거래된 공간을 채워주면서 해당 부분 또한 공정가치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거래된 부분을 효율적이게 채워주면서 원래의 오더 플로우를 지켜주는 그림이 되는 것이죠. 유동성 공백은 시장의 유동성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불균형을 나타내는 가격의 범위를 말하는데요. 가격이 통합 구간을 형성하다가 공격적으로 급락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짧은 시간에 나타나서 매도 유동성만 잔뜩 발생한 상황이 된 거예요. 페어 밸류 갭은 유동성의 불균형으로 발생한 한 부분이라면, 유동성 공백은 매우 커다란 갭 또는 연속된 갭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유동성 공백이 발생하면 이 공간 또한 비효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이 되돌아 채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동성 공백은 매크로 이슈나 펀더멘털적 요소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고, 너무 기술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으며 구조적으로 유동성 공백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개의 고점이 있고 이 해당 고점을 넘지 못하는 페일루어 스윙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이 저점을 돌파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해당 저점에서 상승 직전에 이 저점에 해당하는 음봉 캔들이 약세 미티게이션 블록이 됩니다. 반대의 경우에도 여기 해당 저점을 넘지 못하고 상승한 다음에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가면 여기 고점에 해당하는 하락 직전의 양봉 캔들이 강세 미티게이션 블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 가격이 다시 상승해서 여기 미티게이션 블록까지 가격이 도달하면 해당 구간에서 저항받고 가격이 다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미티게이션은 완화라는 뜻이고요. 이 블록의 이름은 완화 블록이에요. 가격이 상승하다가 고점을 넘지 못하고 MSS가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여기서 만들어진 단기 상승 스윙을 알고리즘의 참조점으로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저점을 A, 여기 단기 고점을 B, 그리고 쭉 내려가서 이 저점을 C라고 해봅시다. 이 A 저점을 주목해 볼게요. 시장 구조가 하락으로 바뀌었다는 상황에서 이 A부터 B까지 단기 상승이 일어난 것은 그만큼 매수가 발생했다는 것이고, 가격이 하락해 C까지 도달하게 되면 이 매수자들은 손실을 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다시 A까지 도달할 때 A에서 B까지의 롱 포지션에 대한 손실을 청산하거나 완화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은 다시 C 방향으로 내려갈 것이며 아래의 셀스탑까지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것이죠. 알고리즘이 가격을 단기적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가격을 하락시키는데 큰 매도 또는 숏 주문이 들어와서 시장 가격이 아래로 밀려버리면 세력 또한 작전을 멈추려고 할 거예요. 세력도 개인 투자자처럼 손실을 입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격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이고, 손실을 완화할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약세 브레이커 블록은 미티게이션 블록과는 반대의 개념으로 스윙의 고점을 이탈하여 유동성을 소진시킨 다음에 하락하는 구조에서 나타나는 블록을 의미해요. 반대로 강세 브레이커 블록은 스윙의 저점을 이탈한 다음 다시 상승하는 구조에서 나타나는 블록입니다. 언뜻 보면 미티게이션과 브레이커의 차이점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둘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미티게이션은 스윙 페일류어의 형태라고 했잖아요. 세력이 조작 파동을 만들려다 큰 매수나 매도 주문에 의해 실패하고 손실을 완화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브레이커는 고점이나 저점을 스윕하고 시장을 반전시키면서 가격을 반대 방향으로 전달하기 위한 의도가 보이는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지 또는 저항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보면요, 세력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약세 미티게이션을 예로 든다면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가격이 반전되지 않고 계속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약세 브레이커에서는 세력이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와도 투자자들의 본전 심리가 합쳐지면 더 강한 저항을 받고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ICT는 기본적으로 미티게이션보다 브레이커의 저항력 또는 지지력이 강하기 때문에 미티게이션은 진입점보다도 목표점으로 사용하고요. 진입점으로는 브레이커가 훨씬 신뢰도가 높다고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7가지의 기본적인 PD 어레이를 설명드렸는데요. 우리는 이 도구들을 왜 PD 어레이라고 부를까요? 하나의 스윙에서 가격의 중간을 기준으로 삼고요. 이 위에는 가격이 비싸지는 구간이라고 해서 프리미엄, 아래는 가격이 싸지는 구간이라고 해서 디스카운트라고 합니다. 프리미엄과 디스카운트에서 볼 수 있는 도구들의 배열을 나타낸 것이며, 이것들은 어느 스윙에서든지 식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배열이라고 해서 반드시 도구들이 차례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잠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도구들이 식별된다는 것입니다. 이 PD 어레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ICT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차트에서 많이 찾아보시고 충분히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